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다올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많이 낯서실 텐데요. 과거에는 KTB 투자증권이라는 이름으로도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름도 사실 또 낯서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다올투자증권은 개인 고객 대상으로 크게 영업을 하진 않고 있고요.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해서 크게 사업을 확장했던 증권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2023년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그 타겟점과 성장성이 있을지 오늘 시간부터 제가 끝까지 다올투자증권 추적하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다올투자증권의 기본적인 세력 현황과 PF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크게 나온 이슈들은 이제 이 PF 부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실 직전 그리고 부실성 자산이 30%에 육박하면서 압도적인 1위로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액주주 한 명이 5% 이상 지분을 인수하고 관련해서 경영권 참여로 지분 취득 목적을 바꾸면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여느 증권사처럼 투자 중개, 자기 매매, 자기 자본 투자, 자산 관리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관련해서 나오는 매출은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차이나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인수주선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인수주선 업무를 보통 증권사에서는 이제 IB, 기업금융 업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IB는 크게 이제 채권 발행시장, 그 다음에 주식 발행시장에서 하는 DCM, 그리고 ECM 등이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여기에 상당 부분 영업을 집중했고요. 현재 대표부터가 부동산 전문가가 와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 같은 경우도 이제 본사 영업부 정도 하나 있고, 마치 키움증권처럼 온라인 증권사 수준의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건 시스템을 갖고 있죠. 좀 여담이지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개인 고객들 확보를 위해서 이벤트를 종종 합니다. 경품을 걸고. 근데 보니까 당첨자가 없거나 아니면 주도 안 되는 당첨돼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 계속 똑같은 경품으로 1년 내내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뭐 골프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경품이 있는데, 뭐 한번 참여해 보실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여담이고, 이런 상황일 정도로 이런 개인 투자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좀 영향력이 미미하다. 여기 영업이익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인수주선, 그리고 인수주선 대부분 PF에 집중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PF 자체는 증권사의 한 번의 큰 먹거리가 됐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은행에서만 이제 건설에 대출을 해주면서 관련된 이자 시장을 가져갔는데, 증권사가 거기에 자본시장법 개정되면서 부동산 신용 공여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직접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걸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 또 대출과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렇게 다올투자증권처럼 이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는 일부 소형사들은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자기 자본 안에서 그 규모를 조절하고, 그리고 해당 부동산 사업의 리스크를 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소형사는 부족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PF,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되는 사업 부문이 아니라 브릿지론, 땅 매입하기 전에 이제 자금을 빌려준 형태, 즉 PF로 들어가기 전에 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대출을 해줄 때 더 위험이 크게 발생하는데,
중소형사는 아무래도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도 큰 위험에 노출된 다올투자증권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손실을 충당금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브릿지론, 이게 특히 일반 PF보다도 부실 위험이나 그 다음에 더 부담이 더 큰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 다올투자증권은 상당 부분의 이 브릿지론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릿지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신청한 다음에 토지 땅을 사기 전에 거기에서 돈을 빌리는 게 브릿지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환하는 거는 착공을 해서 본 PF를 받을 때 착공을 하는데, 땅만 사고 돈은 빌렸는데 이게 착공이 안 돼 버리면 이 돈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브릿지론은 훨씬 더 본 PF보다 더 부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위험 요소가 인허가 실패라는 아주 큰 리스크가 나오게 되고요. 착공한 다음에 이제 미분양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지어진 상태고 여러 가지 제도적 요건이라든가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인허가 실패를 통해서는 아예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부동산 PF지만 부담되는 PF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브릿지론 관련해 가지고 8조 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 다올이 거기에서 1조 원 가까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물론 안정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업 구조 속에서 너네 믿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PF 부실 위험 해소를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브릿지론 관련된 PF 부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적자를 해소할 만한 다른 사업부들, 다른 뭐 IB라든가 다른 트레이딩, 그 다음에 다른 리테일 사업 부분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적자를 우수 자회사들을 매각하면서 일단은 메꾸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라든가 몇 개의 알짜 자회사들을 매각하면서 그 차익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버텨내는 시간 동안에 이 PF 부실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매각, 그리고 인력도 매우 줄이고 있어요. 현재 100명 넘게 인력을 감축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이 이후에 과연 어떻게 성장성을 볼 수 있을지도 핵심이 되겠습니다. 증권사의 모든 자산은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뭐 컴퓨터 말고는 사람밖에 없는 조직인데, 인력을 감축한 다음에 어떻게 성장성을 낼 수 있을지도 주의하면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경영권 분쟁 요소인데, 이 경영권 분쟁 요소도 사실 좀 워낙 나쁜 실적 속에서는 제한적인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의 주가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앞으로 다올투자증권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려진 소식, 그리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추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업 영상에는 이런 금융주 말고도 IT라든가 2차전지, 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각의 멘토분들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고 신속하고 집요하게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바탕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